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재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해당 학교의 등교 수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확진된 도의회 직원이 방문했던 음식점 종사자의 접촉자도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 오는 14일까지 학생들의 등교가 전면 중단됐고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오후. A군은 어머니가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된 겁니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수도권에 사는 지인 2명과 만났는데 이들도 모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274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던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 온라인 수업하고 직원들은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됩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제학교에서 석 달 만에 또 확진자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그거는 무시는 못하는 거죠. 2단계 했다가 1.5단계로 생성하는데 마스크를 많이 안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도의회 직원을 고리로 한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확진된 도의회와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했던 제주시 연동의 음식점 종사자 1명과 접촉한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추가 확진된 지인은 해당 음식점이 아닌 외부에서 종사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해당 음식점과 관련해 44명이 검사를 받아 42명은 음성이 확인됐고 나머지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은 오늘도 다른 지방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86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제주 시내 볼링장 2곳이 공개된 가운데 제주도가 방역수칙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시 노형동 대보 코아 볼링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용자 21명이 검사를 받아 18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볼링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도내 볼링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1,200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백신이 오늘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800회분을 실은 군 수송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해 제주대학교 병원과 한라병원 등 도내 4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12개 병원과 보건소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백신 접종 대상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역학조사관과 119 구급대원 등 3,200여 명으로 오는 8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 막대한 공유지는 이미 사업자에게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땅은 챙길 수 있다 보니 국가의 재산인 공유지가 이 개발을 내세운 부동산 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산간에 펼쳐진 광대한 초지화 숲. 한 골프장 사업자가 공정률 0.3%에서 자금난 때문에 개발을 포기해 5년 전 사업 승인이 취소된 땅입니다.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팔았던 4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완패했습니다. 사업자가 고의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만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7년 전 이곳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면서 또다시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출입만 통제하고 있을 뿐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이 태양광 발전이 안 맞아갖고 2차 산업과 연계한 테마를 갖고 이제 해볼까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유지들이 턱없이 낮은 가격에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공유지는 반드시 경쟁 입찰에 붙여서 팔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는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가 2007년 공유지 24만 제곱미터를 사면서 제주도에 낸 땅값은 22억 원. 요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인데 현재 인근 지역 시세와 비교해도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이걸 다시 제3자에게 되파는 어떤 그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는 사이 제주도 면적의 10분의 1을 차지했던 공유지는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헐값에 사들인 재력가들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전면 수정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을 지난달 말에서 8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사업계획을 국내 여건에 맞게 수립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송악선언을 통해 5조 원대의 자본 조달 계획에 설득력이 없고 청정 제주와도 맞지 않는다며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이 일어난 지 73년 만에 희생자 배보상과 특별 재심을 내용으로 한 4.3 특별법이 개정됐는데요. 오늘 열린 도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참된 봄의 시작을 알리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군정 당시인 1947년 3월 1일 북초등학교에서 3.1절 기념식이 끝나고 도민 3만 명이 가두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기마 경관이 탄 말에 어린이가 다쳤지만 그대로 가려 하자 군중들이 경찰서에 몰려갔고 경찰 발포에 도민 6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3월 9일부터 민관 총파업이 시작됐고 도민 수천 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4.3 사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74년 전 3.1절 발포 사건의 현장에서 참된 봄이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한번 묻습니다. 법 앞에서 거기 꽃 피었습니까? 여기 꽃 피제 냄수다. 일가족 3명이 희생된 한 유족은 특별 재심으로 아버지의 명예 회복도 가능하게 됐지만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었던 남동생 존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사망신고도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기록만은 남길 수 있다는 것으로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원희룡 지사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고 청년 세대는 4.3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한 줄기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정명의 문제, 추가 진상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크게 외쳐보기도 하겠습니다. 후대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오임종 유족 회장은 과거사 해결에 세계적인 모범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감사의 의미를 담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족회는 여러분들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영령님들이 죽음을 헛되게 많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축하하는 행사는 끝났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있어서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 분야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굴을 위해 교수와 시민, 교원단체, 교사 등으로 전문가 전략팀을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 전략팀은 특별법 전부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과 교육과정, 국제학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분권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교육청은 부서별 직원 20명으로 업무 전담 조직을 꾸리고 오늘 6월까지 교육 분야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오늘 봄 기온이 가득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제주시의 낮 기온이 14.2도까지 올랐고요. 구름 사이로 간간히 볕이 들기도 했는데요. 주말 동안은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북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주말 내내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까지는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서 오늘처럼 포근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교적 찬 동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산지와 동부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불어들어오는 동풍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비가 많이 오진 않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이슬비 형태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산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도 1km 미만으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가 9도로 시작하겠고요. 남부는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북부가 14도, 서부와 동부는 15도, 남부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 다시 바람이 강해집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동풍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1살에서 3살 난 원생 10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반 학생들에게 한 아동을 번갈아가며 때리도록 한 정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을 현금화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맹점주가 자녀 명의로 탐나는 전을 할인 구매한 뒤 은행에서 바로 환전해 10%의 할인 혜택을 현금으로 챙기는 등 지역사랑 상품권법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 반쯤 드림타워 지하 5층에서 직원 전용 승강기가 작동을 멈춰 직원 1명이 구조됐고 어제 오전 11시에도 1층에서 승강기가 고장나 7명이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에 있는 승강기는 모두 48대로 지난해 6월 설치 이후 지금까지 4차례 고장이 확인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제주소주가 소주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6년 제주소주를 인수한 이후 누적 적자가 400억 원을 넘는 등 경영이 악화돼 소주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소주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인수자를 찾지 못해 공장과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직원들은 이마트를 비롯한 계열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살리고 새로운 여행 수요에 맞추기 위해 현재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된 무착륙 관광 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